스페셜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검은 수녀들의 권혁재 감독님 그리고 우리의 미카엘라 전여빈 배우 외에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태리 배우께서 오늘 같이 참석하셔서 영화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세 분의 게스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이 조금 깁니다. 박수를 조금 길게 쳐줄까요? 네, 권혁재 감독님까지 세 분이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이 투샷을 여기서 보네요. 너무 한 자리에서 뵙고 싶었던 두 분이에요. 지금 두 분이 함께 계셔서 기분이 최고죠요, 두 분은, 그죠? 네, 오늘 오신 관객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집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빈 언니의 절친, 사랑하는 여빈 언니 우리 응원해주러 오늘 이 자리에 온 배우 김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검은 수녀들에서 미카엘라 맡은 전여빈이고요. 사실 제가 정말 김태리라는 배우를 참 한 배우로서 너무 존경하고 근데 이렇게 동시대에 친구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테리가 이런 자리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이은성 기자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고요. 갑자기 감독님 혼자 동 떨어진 기분이 들어. 감독님 조금만 더 여기 오세요. 네, 이리 오시고요.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녀들 연출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검은 수녀들을 가지고 이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요.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김태리 배우님하고 또 전여빈 배우님하고 같이 하니까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떨리는데 어쨌든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돌비 상영관이 보통 언론 시사회를 많이 하는 관이에요. 근데 오늘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오실 것을 위해서 큰 관을 대관을 한 것 같은데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전여빈 배우가 언론 시사회에서 영화를 공개하고 또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가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조금 남다르기도 하네요. 테리 배우님 영화 조금 늦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은 수녀들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검수녀들 이제 언니가 한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언니의 시사회는 당연히 참석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어요, 시사회 때. 그래서 너무 절망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여빈의 시사회를 참석을 못할 수가 이러면서 울부짖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지도 않고 내팽개친 후에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뒤에 영화를 집 근처 영화관에서 예매를 해가지고 달려가서 바로 봤습니다. 저는 오컬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검은 사제들도 너무 잘 봤고 이제 또 우리 사랑하는 언니 나온 거니까 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V까지 하게 돼서 지금 긴장을 제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긴장했다는 사실이 계속 자각이 되면서 너무 지금 떨리는데 이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면은 그러면은 또 편하게 재밌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우리 테리 씨가 조금 더 감흥을 정리한 시간을 드리고 여빈 배우께 마이크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극장의 검은 수녀들이 여전히 성은리에 상영 중이기도 하고 또 한편의 작품 하얼빈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근데 각각 다른 매력의 영화로 두 편의 영화를 동시기에 선보이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기에 지금 한국 영화계 여빈 배우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그 상영관의 풍경을 확인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두 영화
영화가 너무 다른 매력의 영화이긴 하지만 대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닮아있는 두 영화로 보였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리고 혹은 선호가 배우의 내면, 그때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마음과 닮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외부의 무언가로 조금 더 넓게 열려있을 때 선택하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의 두 작품은 후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았는데 전예빈 배우의 지금이 자연스럽게 후자를 향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지향점이 좀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했어요. 요즘에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작품을 선택을 할 때 제 캐릭터보다도 그냥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큰 그림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때 그때 참여를 하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은 그냥 그 작품에 참여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할 때도 많아요.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선택했던 날 이제 감독님을 미팅을 하러 갔는데, 사실 대본을 읽고서는 공부인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설명이 많이 없는 인물이라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제 주된 이야기 속에서 어쨌든 남성 캐릭터들이 너무 많고, 이제 공부인이라는 그 여성이 딱 글을 읽었을 때는 이미지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저한테 되게 진짜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을 만나는 순간 명쾌해졌어요. 명쾌해졌고, 이 안에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있는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공부인은 실존했던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독님을 만났을 때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면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요. 검은 수녀들은 일단은 제가 10년 전에 학생 시절 때 검은 사제들을 너무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원 선배님이 마지막 엔딩 씬에서 되게 그 신나는 음악이 들리면서 그 다음 날을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때 그 음악이 막 생각이 나면서 검은 수녀들에서 뭔가 우리 해교 선배님과 내가 한 샷에 들어갔을 때 그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결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이게 뭔가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대감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것이 비중이 조금 더 크고 작으냐의 문제일 뿐, 사실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또 캐스팅의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리 배우가 드라마 앞뒤로 조금 앞서서 오컬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컬트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동시기보다 앞섰기 때문에 검은 수녀들 출연을 두고 혹시 전예빈 배우가 뭔가를 물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딱히 이게 오컬트라고 해서 테리 배우에게 질문했던 건 아니고, 항상 테리한테 질문해요. 테리가 매 작품 할 때마다 이번 작품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항상 자문을 구하는 편이었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자극은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악기에서 테리가 하는 연기를 보면서 질투나더라고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정년이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었어요. 이건 다른 얘기네요. 진짜 귀에 안 들어오네요. 오컬트라는 것 때문에 저랑 어떤 얘기를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언니한테 물어봤었고, 언니가 되게 일반적인 이제 캐릭터 설명, 간략한 이제 이야기의 토대 같은 것들 얘기를 해줘서 너무 궁금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 검은소년들 이제 제본된 책이 있는데 무슨 금서처럼 날 봐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좀 빌려가도 돼요? 그러고 가가지고 그 책, 제본된 책으로 이제 읽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잘 지내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서로 어디서든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일하면서 참 귀한 존재인데 두 분은 서로에게 정말 귀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뭐 오컬트라는 장르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비단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영화와 드라마에서 오컬트 장르에 두 분이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뚜렷한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르적인 갈증이 두 분에게 좀 반영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하게 찾아온 좀 장르적인 접합이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인생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삼박자 어떤 제가 원했을 수도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장르적인 건 언제나 배우에게는 갈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던 찰나에 좋은 작품이 들어왔고 그때 만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제가 했던 모든 작품이 뭐 제가 학생 때 했던 단편 영화라던가 혹은 이제 독립 영화, 장편 영화라든지 이제 상업 영화 진영에 들어와서 하는 제 모든 선택은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네. 이제 뭐 그거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던 뭐 칭찬을 듣던 질타를 받건 작품이 모자르건 작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건 그거랑 상관없이 저의 선택은 항상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촬영 시작하기 전에 김태리 배우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응원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여빈 배우가 하기도 했는데 조금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태리 배우가 해줬던 말 중에 굉장히 용기로 마음에 탁 다가왔던 말이 있을까요? 테리 씨는 저한테 그 질문을 해요. 제가 작품이 들어갈 때마다 본인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재밌어? 재밌게 하고 있어? 혹은 몸이나 마음이 아프진 않아?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지금 연기가 재밌어 라고 하면은 테리가 제일 기뻐해줘요. 그 어떤 대답보다 언니가 연기를 재밌다고 하면 난 그게 제일 기뻐 라고 해주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연기를 재밌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물 날 것 같아. 내가 괜히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황급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여빈 배우의 검은 수녀들 마지막 촬영 날 테리 배우가 현장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 모습이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 모습은 확실히 정년이었고 흑감 차림체로 가셨나요? 네네네. 언니는 수녀셨죠. 네, 수녀셨고 그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카페에서 유니어와 미카엘라가 함께 타로를 앞에 두고 이제 4번, 5번, 6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그 카페라던가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어떤 장면인지 모르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촬영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카페 전경이 이제 저한테는 기억이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의 모습과 그 바깥의 전경과 그런 게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 장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이제 배우분들 촬영장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럴 때마다 그때의 그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 100명 남짓의 그 수많은 스태프분들의 어떤 노력들, 뭐 그날의 날씨, 뭐 모든 것들이 이 한 씬을 만들었구나 이거를 영화관에서 볼 때마다 참 뭉클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땐 그랬었어요. 저는 뭐 테리 배우 포함해서 배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반짝이고 예뻐 보여요. 사실 촬영장이라는 게 현장의 배우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공간이겠어요. 때로는 그게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나의 무언가를 마음처럼 쏟아낼 수가 없어서 거기처럼 답답한 공간이 없을 텐데 남의 현장이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가거든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잠시 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내 동료가 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보이나 사실 보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현장을 참 좋아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늘 텔레비에 볼 때마다 하고 있고요. 아마도 한국 영화 역사상 비슷한 기간에 이렇게 장르적인 모험을 가장 많이 한 배우로 동시대의 배우를 꼽으라면 김태리 배우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전여빈 배우도 물론 아주 진귀한 모험의 세계들을 영화를 통해 경험하셨지만 김태리 배우는 뭐 악기를 비롯해서 판타지의 세계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외계 플러스 인 시리즈에서 또 천둥을 쏘는 처자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승리호에서 또 선장님으로 등장을 하시기도 했고 이미 판타지의 세계를 정말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에 탁월하게 발붙인 작품도 이 배우는 너무너무 잘 소화를 하지만 판타지 장르 안에서 오컬트를 포함해서 그렇게 활약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보이는 또 자유로움이라는 게 보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일 배우가 실제로 느끼는 재미와 자유로움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빈 언니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판타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현실에 발붙이지 않다라는 거는 뭔가 연기적으로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현실에 발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특히나 노력을 하는 편인 게 검은 수녀들의 미카엘라도 그렇지만 이 세계관을 증명하는 거, 이 세계관을 증명하는 그 증거 자체가 저 자신인 거잖아요. 미카엘라의 존재 자체가 그 세계관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증거로서 저 자신을 일단 설득해야 되고요. 배우인 저 자신, 그리고 제 캐릭터와 함께 연기하는 이 사람들, 이 공간을 또 설득해야 하고, 또 이거를 스크린으로 마주할 이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까지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서 저는 항상 현실에 발을 붙이려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자유로움에 관해서는 있죠.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자유로운 부분이 그 세계관이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캐릭터 성격의 어떤 컨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제가 승리호하고 외계인하고 이제 악귀를 했는데 그 순으로 좀 더 자유도의 폭이 좀 더 열리기는 한 것 같아요. 경험인지라 승리호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조금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더 그런 세계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특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안 해본 것들을 더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재밌죠. 재밌었어요. 연기의 비법이야 사실 이 배우들만 고유의 자신의 것을 아는 거겠지만 살짝 힌트를 하나 얻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게 너무나 현실에 발이 붙어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 이 배우들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했을 것 같다는 지금 짐작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디테일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한 순서로 여빈 배우도 이 작품에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권혁재 감독님께 잠시 마이크를 두 분 잠시 쉬고 계세요.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라는 장르 영화죠. 그런데 여기는 일종의 운명론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해석해낸다는 인상이 좀 짙게 여겨진다는 인상이 드는데요. 각본에서 이게 이미 완성된 톤 앤 매너일 수도 있지만 연출로서 그 운명론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올컬트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특히 올컬트 영화는 뭐 유구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컬트라는 거는 운명 혹은 그 자격에 대해서 보통 되게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검은 수녀들은 워낙 시나리오도 저는 되게 좋았고, 이렇게 되게 흥미로웠고, 또 검사들의 원래 팬이었고, 그래서 그 세계관의 뭐 스피노프 격으로 이제 확장되는 지점도 좋았는데, 일단 유니아 캐릭터와 미카엘라 캐릭터, 그리고 또 연대하는 그 애동과 이 인물들 자체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이제 전도연 배우, 송혜교 배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들이 그 캐릭터 연기했을 때 영화에서의 그 밸런스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영화가 흘러가면서 이제 오컬트 드라마 형식으로 가는 지점들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배우분들의 에너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니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미칼라 에너지가 되게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배우분들의 에너지 캐릭터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가 우리 검은 수녀들에서는 그게 좀 연출적으로는 제일 고민했었고, 그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각각의 에너지로 영화를 읽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영화를 볼 때 좀 재미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영화를 읽게 하는 방식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검은 사제들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부제,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가 연기했던 성장 스토리이기도 했죠. 어렸을 때 동생을 죽는 거를 어린 자신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영영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인물이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검은 수녀들 역시 미카엘라의 편에서 시선으로 쭉 따라간다면 이 사람이 과거를 딛고 한 걸음 성장하는 작품으로 또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예빈 배우가 해석하는 미카엘라의 성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